네, 주목해볼 만한 업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이죠. 상승의 트리거.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업종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 장비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12월 방송에서 제가 23년 반도체 전망을 해드리면서 1분기 중에는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매크로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이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로 판단을 해보면 이번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쉽게 될 텐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저점은 10월 13일에 나타났는데 이때가 미국 국채 금리가 고점, 나스닥 지수가 저점을 기록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신저점을 추가적으로 경신을 했고 이 SK하이닉스의 저점은 얼마 전인 1월 3일에 확인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업황에 대한 심리의 전환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나 지난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반도체주가 우리 증시에서는 상당한 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지금이 저점이 아닌가라는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는 시점에는 본격적인 업황의 호조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시점을 예측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2분기 말이냐, 3분기냐, 4분기냐 언제 반등할 것이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앞서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재고라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D램의 출하량은 저조했고 가격 하락폭도 예상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23년에 캐펙스를 50%를 축소를 하고 4분기에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캐펙스 컷에 대한 그리고 감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랜드의 경우에서도 다른 경쟁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만은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하기로는 삼성전자도 낸드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 치킨 게임을 지속할 수 없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캐펙스 축소와 감산에 동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었다라는 게 큽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추가적인 캐펙스 축소를 발표하게 된다고 하면 1분기 중에는 이 재고 상황이 피크아웃을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의 이러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심리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인데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이틀 전인 지난주 수요일에 시티증권의 리포트 덕분에 반도체가 1차적으로 먼저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리의 전환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부터는 반도체에서도 장비주에 대해서는 편입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그동안 소재, 부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장비주의 타이밍이 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개인적으로 장비주에 대해서는 심리의 전환점을 가장 중요한 타이밍으로 생각을 했고 네. 주가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주가가 확실한 락바텀을 기록을 하는 시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을 의미 있게 판단을 하고 장비주를 편입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바닥을 기록한 10월 14일 이후 국내 반도체 업종 전체 종목에 대해서 주가 상승률 순위를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10% 이상 반등을 기록한 종목이 19개가 있었고 이 중에 인프라 장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전공정 쪽에 10개, 후공정 쪽에 7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공정 쪽에 숫자가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공정 쪽의 숫자가 후공정보다 2배 이상 많다라는 네. 점을 비교해 본다면 후공정 업종의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심리적인 개선이 시작되었다라고 판단하는 1월 4일 이후 반등률이 10월 14일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종목들을 음량을 체크해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머트리얼즈, 원익 IPS, 테스, PSK, 원익 QNC,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가 확인됩니다. 요약해 보면은 장비주들이 특히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업황 심리의 전환점으로 장비주들이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장비주에 투자할 네, 것이냐가 될 그렇죠. 건데요. 개인적으로 5가지 투자 아이디어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기 때문에 22년 대비해서 23년에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장비주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고객사의 캐펙스 축소로부터 자유로운 업체를 생각해 보면 결국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거나 선단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가격 결정권을 보유한 업체는 독점적으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최소한 퍼스트 티어의 지위를 보유한 업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황이 지나가고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장비 공급을 앞두거나 신규 고객사 확보를 앞둔 업체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 5가지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인 네. 고객사 캐펙스 축소로부터 자유로운 업체인데요. 여기에서 이 초미세 공정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만 투자 비용 대비해서 성능 개선이나 원가 개선 측면에서 이 전공정 쪽에 점점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후공정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앵코라고 하는 후공정 업체 2위 후공정 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네.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 앵코를 잘 보시면은 글로벌 2위 업체이고 미국 업체인데 전시는 한국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후공정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여러 차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 후공정 쪽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제 삼성전자의 올해의 화두는 파운드리 쪽에서 TSMC와의 격차를 축소하는 데 있고 그러기 위해선 3나노 GAA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고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공정만큼이나 후공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캐펙스는 당연히 뭐 올해 줄어들지만 후공정 쪽에서는 그래도 또 향후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23년의 후공정 장비 업체들의 네.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장비주들은 캐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체별로 캐펙스 전망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디램 업체들은 메모리 업체들은 이미 캐펙스 컷을 대규모로 발표를 했고 추가적인 캐펙스 컷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 UMC와 같은 업체들은 제한적인 조정폭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 3년간도 막대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의 캐펙스 축소는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사트 후공정 업체들의 캐펙스도 제한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여기에 수주를 받게 되는 장비 업체들의 경우에는 매출의 감소가 전공정 장비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캐펙스 축소는 메모리 경우에는 있겠지만은 파운드리는 상대적으로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파운드리 증설로 오사트 업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장비 업종의 발주는 여전히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글로벌 오사트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대만의 ASE, 미국의 엠코, 중국의 JCT가 상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업체들을 살펴보더라도 대만과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여기에 삼성전자의 네.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엠코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결국 유일한 미국 업체인 엠코를 인수를 해서 파운드리 쪽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또 특이한 부분은 중국과 대만의 비중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국내의 후공정 장비 업체들의 수출 비중을 보더라도 중국과 대만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은 지금 미국이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전공정 쪽에 좀 규제가 계속 집중되고 있지만은 후공정은 좀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 중국의 락다운 상황은 후공정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요인이었지만은 23년은 중국의 경기에 대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후공정 장비 업체들의 매출 성장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후공정 장비 업체 중에 우리나라의 업체 가운데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기업은 어디에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업체는 이오테크닉스를 이오테크닉스,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용의 레이저를 이용한 전문 장비 업체입니다. 이 레이저를 이용한 마킹 장비는 글로벌 독점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어닐링, 그루빙, 스텔스 다이싱 등의 장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장비주를 보는 5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오테크닉스를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5가지 내용에 모두 해당되는
있는 장비 업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먼저 22년의 영업이익은 970억으로 21년 대비해서도 성장을 했고 23년의 경우에도 1,200억을 전망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킹 장비에서 원재료가 레이저가 들어가는데 네. 이 레이저를 내재화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캐펙스 축소로부터 자유로운 이유는 여러 제품으로 다변화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어닐링 장비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EUV 장비 도입 대수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장비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대략 20대 정도의 EUV 장비가 도입된 것으로 메모리에 도입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향후에 23년과 24년에는 이보다 1.5배, 2배 정도의 메모리의 EUV 장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서 EUV에 관련된 소재 부품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고 네. 이와 동행해서 설비 투자가 지속될 이 어닐링 장비에 대한 이오테크닉스의 수혜도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지금까지 주가가 부진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장비에 대한 개발은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언제 공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오랜 시간에 개발을 해왔던 장비의 공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현재 일본의 디스코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스텔스 다이싱의 경우에는 조만간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역시 디스코사가 독점하고 있는 그루빙 장비의 경우에는 비메모리에 들어가는데 글로벌 10개의 오스타트 업체들 대상으로 프로모션 평가가 진행 중이고 현재 80%, 90% 막바지 단계로 파악이 됩니다. 네. 따라서 장비의 공급은 2분기 정도부터 진행될 것으로 생각해서 매출의 반영은 올해 하반기에 인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반도체 이외에도 FC, BJ라고 하는 기판 업체들 대상으로 삼성전기나 LG노텍과 같은 업체도 장비 공급을 진행하고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고객사의 확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차트만 보면은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을 네. 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이오테크닉스도 유망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